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 면제한다고 빅뉴스가 나왔죠. 굉장히 큰 호재가 터졌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애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상호 관세 면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핸드폰, 컴퓨터, 전자제품이죠. 반도체 같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면제한다라고 주말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가 바로 이제 주말 나스닥 선물에 반영된 만큼 굉장히 컸었는데, 이 호재의 크기가 선물 3% 상승을 예상할 만큼 큰 호재였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호재의 크기만 보면 상당히 컸습니다. 애플이 한 26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20% 가까이, 30% 가까이 빠졌던 계기가 뭐냐면 해외 생산 비중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생산품의 원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 원가 부담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0% 가까이 빠지게 됐었는데, 결국 백악관에서 그 관세 면제를 발표하게 된 계기가 빅테크, 애플 포함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이 났으니까 얘네들이 로비에서 결국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빅테크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고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예정이기 때문에 로비를 하지 않았냐라는 추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렇고, 아이폰이 애플 매출에서 5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의 87%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의 관세를 145%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145% 관세를 때려 맞이게 되면 당연히 늘어난 원가 부담을 제품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나락을 갔었던 건데, 예상하기로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관세부가 전에는 550달러였었는데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 근데 관세로 인해서 300달러가 더 붙어서 846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도 안 사겠죠.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거의 60% 가까이 소비자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매출에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 이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해외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까지 해가지고 한 75%가 해외에서 생산되거든요. 이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관세 엄청 심하게 때려 맞았죠. 보시면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24%, 태국 37%. 그러니까 이 3개국이 상당히 높은 관세를 때려 맞음으로 인해서 아이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까지 원가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해소가 됐으니 주가는 다시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데나이브스가 바로 테크뷰를 전환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관세로 인해서 빅테크 역사적인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제때 관세 면제를 잘했다라는 거죠. 사상 유례없는 빅테크 랠리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악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바로 또 몇 시간 있다가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한 달간 유예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정부 내에서도 스텝이 안 맞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이게 전략일 수도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가 워낙 이제 협상의 기술, 협상 전략을 잘 꾸리는 인물이다 보니 이런 것도 뭐 전략으로서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백악관 내 스텝이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호재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트럼프 본인도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1기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역시 관세를 매겼다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실시했거든요. 그 대가로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빅테크 대부분이 로비를 통해서 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그렇게 압박을 넣었으면서 위대한 미국 기업인 애플을 도와주겠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단기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워딩으로 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이런 전술을 구사하곤 하는데 뭐 아무튼 서포트 할 때는 확실하게 서포트 해주고 뭐 이런 양반이니까 이러면서 빅테크들이 관세 면제를 받았었고요. 저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프리장 때 주가를 한번 보니까 애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유예 한 달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6.5%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호재였다는 거예요. 애플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시진핑이 쫄았다라는 영상에서 최저점으로 잡은 게 이때였습니다. 나스닥 15,267이었고요. 중국의 보복관세 2차, 3차 이뤄지고 나서 최저점 찍는 구간이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때거든요.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 협상을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를 저점으로 보는 거고요.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경기 침체라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 생각은 이때가 최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